요거는 뭐 식 변형해서 넣는 거니까 됐고. 이번에는 등차래요. 초항이 2고 요거 가지고 이제 공차 찾아보면 공차도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AN이 2다. 2N이다. 이렇게 생겼고 그걸로 SN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이제 뭐 그 쪼개지는 거였습니다. 부분 분수로. 세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3번부터 할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저렇게 생겼대. 어떤 수열의 합인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인가? 라고 봤더니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기엔 첫 번째 항이 삐꾸가 났지. 왜냐면 N에다 0을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니까. 그지? N에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AN이 무슨 수열이다라고 말은 안 해줬지만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원래 등비수열의 합이거든. 여기서 1을 지금 더 뺐다는 이야기인 거야. 얘가 지금 SN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물어보고 있는 건 이거거든. 그러면 요 시그마 식에서 이 시그마 식으로 바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찾아야 돼. 이놈 누군지 찾아서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AEK를 찾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시그마에서 일단 AN이 누구인지 찾을 거고 AN을 찾은 다음에 AEK를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를 달아서 답을 내볼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 순서대로 가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찾는 이야기 했다고. 그치? 보면 이 마이너스 1, 얘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랬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할 거냐면 이거 가리고 일단 AN 찾는 거야. AN은 초항이 얼마처럼 보이냐면 1을 집어넣을 거니까 3 빼기 1이어서 2예요. 초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처럼 생겼지. 근데 이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첫 번째 항은 실제로는 2가 아닌 1이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N이 될 건데 AEK를 구하세요거든. 그럼 AEK는 초항이랑 상관이 없죠. 이거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원래 수열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얘네들만 건져가지고 새로 수열을 만들라는 거야. 그게 이거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렇게 짝수 번째 오는 녀석들만 고르라는 얘기니까 요거 혼자 삐꾸 났는데 그럼 뭐 상관할 게 아니지. 얘부터는 꼬박꼬박 무슨 수열 됐다? 등비 수열 됐다고요. 그쵸? 이거 두 번째 항 누구냐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6이 첫 번째 항이에요. 공비 얼마처럼 보여요? 3의 제곱처럼 보이죠? 원래 공비 3이었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보면 이거 지금 K가 1에서부터 5까지 찾으세요 그랬는데 역시나 이것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해 보면 공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두 칸씩 뛰어 넘어갈 거니까 공비는 9가 될 거고요. 초항은 K에 1 집어넣은 거니까 A2야. 그리고 항의 개수 1에서 5까지니까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웠던 걸 좀 써먹어 보자면 SN에서 AN 찾는 거니까 빨리 한 줄 만에 찾는 거 연습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요거 찾으러 가는 거. 결국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초항, 공비, 개수 몇 개인지 찾아서 빨리 식에 대입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요거 8분의 6이어서 약분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거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로 4번도 하나 보시면 쓰세요. 쓸 거 있으면.
AN의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라고 했고 무슨 수열인지는 안 나왔는데 뒤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뭐 어쨌든 요 놈을 1에서 n까지 더했더니 얘더라 에요. 그 우변 쳐다보니까 누구처럼 생겼어? 까딱하면 등비수열 비슷한 아니 등차 수열의 합처럼 생겼죠. 물론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닙니다. 더하기 2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역시나 A 수열이 누구인지 궁금한데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걸 살펴보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둘이 지금 자연스럽게 한 칸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쓰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거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알아서 연쇄소거가 되게끔 식이 나온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좌변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1부터 n까지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맨 앞에 거 하나 하고 맨 뒤에 거 하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좌변을 정리하면. 그죠? 그래서 얘 자체가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다 그 얘기야. 그래서 되게 무섭게 생긴 것 같지만 얘네도 결국 한 칸 차이 나는 녀석이고 연쇄소거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골라본 문제고요. 여기서 뭐 A1은 3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3분의 1은 대입하시면 되고 물어본 게 A5거든요. 그러니까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A5가 누구인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산수하는 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차가 3인 등차이고 1에서부터 10까지 A2K의 제곱 빼기 A2K-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한 칸 차이 나는 게 맞는데 소거되는 녀석은 아니에요. 이게 넣어보면 이거는 짝수고 이거는 홀수잖아. 1을 넣으면 A2에서 A1 빼는 거고 2 넣으면 A4에서 3 빼는 거기 때문에 소거가 안 돼요. 뿔마뿔마 형태를 그냥 쭉 더해지는 상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연쇄소거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생각을 좀 해볼 텐데 공차가 3이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합차로 쪼갤 거예요. 원래 시그마 뒤에는 인수분해 잘 안 하거든요. 되어 있는 것도 전개해서 풀어야 될 판에 전개되어 있는 걸 인수분해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둘이 빼면 3이다 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식 A2K 더하기 A2K-1 A2K 빼기 A2K-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얘가 얼마다? 에? 3. 한 칸 차이 나는 거잖아.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이니까 얘는 3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이냐 40이냐? 10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요건데 요거 순서 제가 좀 바꿔서 쓸게요. 더하기니까 어차피 A2K-1 더하기 A2K 여기에 3을 곱한 게 1200이래. 얘가 400이다 그 얘기겠네요. 그냥 3 버는데요? 3이지. 이건 3이잖아요. 근데 그게 10번 나오는 거죠? 3이라는 숫자잖아. 아니지. 아 그냥 10번? 그냥 3이라는 숫자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내면 그냥 3이죠. 이게 지금 만약에 더하기로 연결해서 따로 되어 있으면 30인데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이거 다 3배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보면 결국 좌변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1부터 넣잖아요. 그럼 A1 더하기 A2고 2 넣으면 A3 더하기 A4야. 3 넣으면 A5 더하기 A6이고 순서대로 쭉 더하게 되죠. 어디까지?
A20까지. K가 1에서부터 20까지 AK랑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공차 3인 거 나왔고 20번장까지 합이 40인 거 나왔고 이거 가지고 초항 찾아보시면 되겠죠. 초항 찾는 건 이렇게 하면 되죠. A1이랑 A20을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했더니 400이래. 그럼 A1이랑 A20을 더한 게 약분될 거니까 40이거든요. 근데 공차가 3 그랬다고. 그럼 A1에다가 A1 더하기 19 곱하기 3을 한 게 40이다 그 얘기잖아. 이걸로 이제 A1을 찾으시면 되겠죠. 구하라고 한 건 다시 11번장에서 20번장까지 합이니까 뭐 구해보시면 되고요. 레벨 2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식 몇 가지는 외우라고 제가 시킬 건데 이게 여기 책에 그 예제가 많지 않아 가지고 외우라고 시켰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소개는 할 테니까 어디 뭐 메모 같은 걸 해뒀다가 잘 나중에 써먹으세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한다는 건 걔가 누구인지 밝혀주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줄 거란 이야기야. 그 수열을 정의하겠다라는 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려줄 건데 그 알려주는 방법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수열 맨 처음에 주로 하는 예제가 이거잖아요. 1, 3, 5, 7, 9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보면 무슨 수열인지 알죠? 등차 수열이잖아. 그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뭐 하죠? 이거 찾잖아요. 찾은 보다 이렇게 생겼다. 그지? 같은 수열이야.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만 다른 거야. 얘는 항을 나열해서. 이건 일반 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똑같은 수열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즉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an 더하기 1을 an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 거고 a1은 1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얘도 다 같은 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 보시면 이건 뭐 첫 번째 항을 알려준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써 있는 이 식 있죠? 이거 an이랑 an 더하기 1 이거 이제 책에서 인접한 항들이라고 표현해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게 점화식이고 이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근데 요 점화식 가지고 정의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A1이 1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A1을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겠죠. 그럼 그 A2를 여기다 다시 넣잖아? 그럼 A3가 나와요. 그럼 A3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럼 A4가 또 나와요.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1부터 순서대로 쭉쭉쭉 넣어서 뭘 찾으라는 이야기냐면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나열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열하고 나면 어차피 뭐 할 거라고? 일반항 찾을 거라고. 얘가 편하잖아. 10번째 항 찾으세요.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예요.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것의 원래 본질은 얘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나열했다 1위로 갈 거니까 몇몇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유명한 녀석들의 경우엔 굳이 막 항을 나열했다가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일반항을 찾으러 가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이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게 바로 이 녀석인데 이건 보자마자 등차 수열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다고?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진행되는 수열, 즉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야.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나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나 같아요 이거예요. 이게 등차란 이야기잖아. n에다 뭘 집어넣든 이거 둘 사이의 차이나 이거 둘 사이의 차이나 같아요. 등차 그 얘기거든. 하필이면 우리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공차라고 부르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왜? 혼자 무슨 생각하고 웃었어? 이렇게 생각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식 가지고 어떤 거 만드냐면 요거 우변으로 넘기고 요건 좌변으로 넘겨서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랑 an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와 같아요. 이거 하잖아요. 얘도 등차 중항이잖아. 그지? A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특징식 중에 하나예요. 등차 수열의 경우에나 이걸 만족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등차 수열이란 이야기고 얘도 등차 수열이란 이야기고 얘도 등차 수열이란 이야기라고요. 둘이 빼서 숫자가 나왔어? 그럼 아하, 이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an 더하기 1을 an에 2를 더해서 만들 거라는 건데 이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2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2가 바로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2n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초항 1이니까 1 집어넣어서 1 나오려면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굳이 항을 나열해 보지 않아도 등차야 이러고 일반항 바로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되죠? 이름 달린 거 비슷한 걸로 하나 더. 등비 수열도 있겠죠. 비율이 일정하다 그 얘기잖아. 이 비율이라는 건 얘기가 빼기였던 걸 얘는 나누기로 바꾸면 되겠죠. 이러면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잖아. 이거랑 비율이 똑같아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등차 중항 했던 것처럼 어떤 수열 an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등비 중항이구나.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나눈 녀석을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얘가 나눴을 때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정한 숫자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공비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요 녀석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될 특징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어서 숫자가 나왔어. 일정한 숫자다라는 건 일정하다는 이야기니까 등비 수열이구나. 얘가 바로 공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빼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등차고 나누어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등비구나. 이 정도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빼거나 나눠서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나서 가자면 개차수열 책에는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뭐 정석에는 있었을 텐데 RPM이나 이런 교재에는 없어요. 웬만한 교재는 빠졌습니다. 이름이. 하지만 버젓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개차수열의 이 정의는 뭐냐면 이 개자 빼고요. 차수열이에요. 차이가 수열이다 그 소리예요. 차이가 수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생긴 수열이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AN-1, A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A 자체는 규칙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려고 1, 1, 1 1, 0 아니 뭐 해야 되냐? 뭐라고? 1부터 시작하지 말고 한 3부터 시작할까? 3, 4, 6, 9 그 다음 13 뭐 하고 있는 거다? 봤어 뭔지? 챘어? 이것만 쳐다보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 차이가 1이고 차이가 2고 차이가 3이야 차이가 4야 차이가 5인 걸로 봐선 그 다음에 누가 올 거다? 얘가 올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치? 무슨 얘기야? 차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 자체는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요 차이 얘를 새로운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것도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이니까 요 차이들만 뜯어내면 그게 하나의 수열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얘네들 있죠. B수열. 이 얘네들이 개차 수열이에요. A 수열의 개차 수열 B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개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개차 수열이 B라는 건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A 수열이잖아. 그래서 얘를 찾으러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거 마치 등차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B1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A2에서 A1을 빼면 B1이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A3에서 A2를 빼면 B2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빼서 B1, B2, B3가 되는 거니까 마치 등차 수열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들을 쭈르륵 더해서 AN을 찾으러 가는 건데 요 사이에는 누가 들어있을 거냐면 얘네 둘 사이에 이거 들었고 얘네 둘 사이에 요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는 B, N-1이 들어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A1부터 출발해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AN이 되더라. 그치? 마치 등차 수열도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고 등비 수열도 공비를 N-1개 곱하는 것처럼 A 수열도 개차 수열을 N-1번째 항까지 더해야 A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차이는 N-1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A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A1에다가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A 수열의 일반항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개차 수열을 B로 가지는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A2에서 A1을 뺀 게 B1이고 A3에서 A2를 뺀 게 B2고 A4에서 A3를 뺀 게 B3거든요. 좌변 보면 지금 우리 어제 했던 연쇄소고랑 약간 비슷한 모양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거 AN에서 AN-1을 뺀 게 BN-1이라고. 이걸 어쩔 거라고? 싹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지? 그래서 AN에서 A1을 뺀 게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다. 그런 이야기겠죠. 요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아까 찾았던 요 놈이랑 똑같은 게 되더라. 그 얘기인 거야. 그렇지? 만약에 이 B 수열이 그냥 일정한 상수, 숫자였으면 그건 등차 수열이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떤 식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가 바로 이런 개차 수열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인데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 뺀 게 같진 않아요. 하지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걸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야. 아까는 일정한 숫자였다면 이제는 N에 관한 식이다 그런 이야기고 요 식을 보통 B라는 수열로 보고 이제 얘가 개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 항 자체를 찾아보면 누가 된다? AN이라는 건 A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여기 뒤에 오는 식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라고요. 얘가 되는 거 아까 그 연쇄소고 되는 거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하면 좌변은 AN에서 A1 뺀 것만 남는 거고 우변은 1에서 N-1까지 넣은 거 다 더하는 거고. 약간 다시 이거 보면 A2에서 A1을 뺀 게 F1이에요. A3에서 A2를 뺀 건 F2고요. A4에서 A3을 뺀 건 F3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N-1까지만 넣을 거야. 그러면 AN에서 AN-1까지잖아요. 얘가 누구다? FN-1이다 그 얘기라고. 여기다 N-1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렇게 지워져서 AN 빼기 A1만 남을 거고 우변은 F1에서부터 Fn-1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요 A1 우변으로 넘기면 요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왜 하는 거냐면 매번 이거 하는 것이 귀찮잖아요. 그리고 해보면 결과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화식 나와 있을 때 바로 일반항 한 줄 만에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랑 되게 비슷한 녀석으로 이거는 진짜 더 옛날 책에나 있던 거긴 한데 그래서 이름은 안 쓸게요. 더 옛날 책에만 있던 건데 이거 뭐냐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어떤 식인 경우예요. 얘는 지금 빼서 식인 경우였거든. 빼서 식이 되는 건 1부터 넣어서 다 더했잖아요. 나눠서 식이 되는 건 어쩌면 되겠어? 1부터 다 넣어서 싹 다 곱하면 돼요. 그죠? 곱하면 약분돼서 사라질 거잖아요. 마치 속어 되듯이. 그치? 1부터 넣어보면 오른쪽에다 좀 쓸게요. 1부터 넣어보면 A2 나누기 A1 얘가 F1이고요. 2 넣으면 A3 나누기 A2가 F2예요. 3 넣으면 A4 나누기 A3 F3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n-1까지 넣으면 fn-1이거든. 이걸 싹 다 뭐 할 거라고요? 곱할 거라고요.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빼기로 연결된 건 다 더하는 거고 나누기로 연결된 건 다 곱하는 거고 곱하면 이렇게 약분 될 거라고. 약분 되겠죠? 약분 다 돼요. 그래서 an 나누기 a1이 될 거고 우변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로 n-1까지의 곱인데 이건 우리가 다른 기호를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A1 우변으로 넘기면 결론적으로 이 AN은 누가 되는 거다?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등등등 해서 Fn-1까지 곱하는 거다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더하는 걸 곱하는 걸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곱한다는 건 새로운 기호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써서 그런 거지 똑같은 거고요. 어젠지 그저께인지 했던 내용이랑 연결을 좀 해보자면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잖아요. 그럼 로그 an 더하기 1에서 로그 an을 빼는 게 돼요.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뺀다는 얘기는 얘로 바뀐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지.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이 곱하기로 연결된 게 물론 로그가 다르겠지만 다 더하기로 바뀔 거잖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요 정도의 관계가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연쇄 소거되는 거고 요거는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나는 거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책에 보면 책에 있는 거 좀 보시면 92페이지에 (92페이지에) 5번 보시면 왼쪽 그 맨 위에 처음 몇 개 항의 값이랑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6번, 7번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다 얘기했습니다. 빼서 일정하면 등차, 나누어서 일정하면 등비다 그랬고요. 8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의 수열이라고 하고 그냥 퉁치고 지났거든요. 94페이지요. 내용의 8번, 개념 8번. 여기에 예제로 나온 게 지금 이거예요. 예제로 뭐가 나와 있냐면 an 더하기 1이 n분의 n 더하기 1에다가 an을 곱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an 더하기 1이랑 an을 뺄 수 있는지 보는 건데 빼기는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기를 할 수 있는가 봤더니 나눌 수가 있다고.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가능하죠. 해보면 n분의 n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쩌는 거다? 1부터 n-1까지 다 넣어서 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한 두어 개 정도 더 얘기를 할 텐데 두 개 말고 하나만 더 할까? 책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하면 까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두 개만 더 할게요. 이거 놔두고.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이것도 정석에도 보면 그 정석에도 보면 일반항 구하시오는 실력 정석에 나오고요. 기본 정석에는 그냥 5번째 항 구하세요.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항 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거예요.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인데 만약에 p가 없어. 그러니까 p가 없다는 건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p가 만약에 1이면 무슨 수열이다? 대이야? p가 1이면 무슨 수열이다? 등차. 뺄 수 있잖아요. 빼면 숫자잖아요. q가 없어. q가 0이야. 그러면 등비. 나누면 p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p가 1이면 등차니까 q가 0이면 등비니까 그거 아닌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야. p도 1이 아니고 q도 0이 아닌 경우.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요렇게 1차 함수 형태로 생긴 건 이것도 결론적으로 결과를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p가 없으면 등차를 좀 쉽게 풀 수 있고 q가 없으면 등비로 또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p나 q 중에 하나를 없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 그래서 p나 q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주로 q를 없앱니다. 얘를 없애요. 얘를 적당히 쪼개가지고 an이랑 an 더하기 1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an 더하기 1에서도 알파를 뺀 걸로 an에서도 알파를 뺀 걸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이 뭐 2an 더하기 뭐 3 이렇게 생겼대. 더하기 3 빼기 3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그러면 이 빼기 3을 적당히 잘 나눠줘서 an 더하기 1 빼기 3은 2an 빼기 3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수열처럼 생겼다? 등비 수열처럼 생겼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상수항이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라는 값을 찾는 방법은 그냥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항을 비교하는 거야. 이거 전개해보면 an 더하기 1 빼기 3, 2an 빼기 6이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걸 전개를 그냥 해버리면 an 더하기 1은
PAN 마이너스 P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얘가 Q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는 거야. 얘가 Q라는 값을 가지게끔 알파를 조작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를 잘 살펴보면 1 마이너스 P분의 Q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PQ 가지고 알파를 찾는 거야. 옆에다 메모 좀 해놓을까요? 1 마이너스 P분의 Q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 밑에 식에 AN 더하기 1이랑 AN에다 똑같이 알파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성립하잖아요. 이 위에 식에다가 여기도 알파를 집어넣어서 1차 방정식을 빨리 풀면 그게 알파라는 값이에요. AN 더하기 1이 3AN 뭐 마이너스 5래. 알파 얼마다? 여기도 알파 넣고 여기도 알파 넣는 거야.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5예요. 알파가 2분의 5란 이야기예요. 즉 AN 더하기 1 빼기 2분의 5는 3AN 빼기 2분의 5다. 전개해보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를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식을 이렇게 살짝 변형하고 나면 이번엔 치환하시면 돼요. 이제 요 녀석을 BN이라고 치환하면 얘는 BN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무슨 수열이 된 거다? 등비 수열이 된 거다. 그 얘기라고요. 요 P가 등비 수열의 공비 되겠죠? 나누면 P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초항만 찾으면 일반항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B1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당연히 A1에서 알파를 뺀 게 B1일 거야. 그래서 B라는 수열의 일반항 찾으면 B1에다가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할 건데 다시 이 bn 누구였다고요? an에서 알파를 뺀 거였다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an을 실제로 찾아보면 누가 되는 거다? a1에서 알파를 빼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요 알파만 좌변으로 넘기면 an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얘가 최종판이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 구조를 다시 이미지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A1, A2, A3 등등등 해서 AN까지인데 A 수열만 나열해가지고는 뭔지 잘 안 보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파를 빼요. 알파를 하나 빼. 그래서 A1 마이너스 알파를 찾고 A2 마이너스 알파를 찾고 A3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 그럼 얘는 이제 AN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서 이거를 B1, B2, B3, BN이라고 치환을 했더니 B라는 수열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 B 수열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곱하기 P를 하고 곱하기 P를 해요. 곱하기 P를 한다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알파를 더하면 얘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식 다시 보시면 A 수열에서 똑같이 알파를 빼면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 알파를 빼. 그리고 공비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면 AN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되죠? 무슨 얘기지? 들어가서 P를 쭈르륵 곱하고 다시 올라오면 AN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쟤는 저 모양을 아예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책에 교과서에 있던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교과서에 아예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한 줄 만에 찾는 거 연습을 많이 시켰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좀 남들 막 산수 여러 번 할 때 나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제를 풀자면 이런 거예요. 뭐 2an 빼기 3 A1이 5야.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뭐 5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넣어서 찾아도 되겠죠? 5번째 항 정도니까. 하지만 요거 보고 우린 일반항을 바로 찾을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알파부터 찾아야 돼. 알파 얼마죠?
an 더하기 1에도 an에도 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알파가 3이네요. 알파 3이잖아. 그죠? 왜 별로야? 알파가 2알파 빼기 3이야. 알파는 3이라고. 그럼 이제 an 찾으러 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항에서 알파를 빼. 내려왔다고. 그 다음 공비를 곱해야죠. 공비가 누구겠어요? 얘겠지. 2. 요 2를 n-1개 곱해. 그럼 이게 A1에서 알파 빼고 n-1개 곱했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다시 알파를 더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해보니까 요거 2다. 그죠? 얘도 2니까 2의 n제곱 더하기 3. 얘가 일반항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A1이 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A2는 여기다 5 넣어서 찾으면 되잖아요. 10에서 3 빼는 거야. 얼마냐? 7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A3은 14에서 3 빼는 거지. 14에서 3 빼면 얼마냐? 11이요. 이렇게 생겼고요. A4는 요거 2배 해서 3 빼는 거야. 19죠? A5도 그만해야겠다. 요거 2배 해서 5 빼면 38에서 3 빼 35.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7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1이 나오고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항 제대로 찾았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죠. 요거 가지고 뭐 10번째 항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5번째 항까지 이렇게 계산하느냐 아니면 요거 가지고 하고 빨리 5를 대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오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한 줄 만에 일반항을 찾아내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좀 나올 때마다 이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맞게 풀었는지를 찾아보려면 그냥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실은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거 문제 풀다가 보이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더 하겠고 오늘은 요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까 그 4개에다가 요거까지 하나 더. 총 5개입니다. 요 놈 일반항을 구하면 얘가 되더라. 예요. 빼서 숫자면 등차, 나누어서 숫자면 등비, 빼서 식이면 개차,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 나누어서 식이면 순서대로 곱하는 거, 그리고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 일반항 찾는 거 외우세요. 5개만. 오케이? 그럼 그 외에 나머지가 혹시 눈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치환을 잘하면 그 5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꽤 높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치환을 할 생각을 잘하면 좋은데 치환을 할 때 어떤 뭐 역수치항을 치환하든지 아니면 뭐 숫자를 더하거나 뺀 걸 치환하든지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제가 방금 말한 그 5개 중에 하나를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1부터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넣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것이 특히나 요 단원에서만큼은 이와 애초에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원래 정의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거 찾으러 가려고 노력할 거니까 특정한 몇 개는 바로 가는 연습을 하자는 이야기였고 그 특정한 몇 개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시 원래의 그 방식대로 그냥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우리가 딱 봐서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나열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게 요즘에는 일반항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대놓고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항을 나열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예제도 보면 항을 나열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4번이랑 유제 7, 8번은 뭐 등차 등비에 대한 내용이라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
이런 거 있죠. 얘도 보시면 A1이 2고 A4가 9인데 K가 얼마인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항을 나타낼 수가 없죠.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좀 알파의 값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A1이고 A4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서대로 넣는 거야. A1 집어넣어서 A2 찾고요. 물론 K로 떡져 있겠지만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가 9다. 이거 해서 그냥 K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나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유제 9번하고 유제 10번 더 보시면 유제 9번 봐봐요. 얘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뭐 A5분의 A2니까 순서대로 막 대입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공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AN 더하기 1이고 AN이잖아요. 그럼 쟤는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가능하다는 거야. AN 더하기 1 나누기 AN 누가 되겠어요? N제곱 더하기 N 분의 N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곱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분모 N 더하기 1 분의 N 더하기 2거든요. 이게 어쨌든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1부터 순서대로 넣는다고 치면 약분이 될 거잖아요. 우변도 보면 약분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냐면 N 더하기 1하고 N 더하기 2는 1씩 커져가면 도망가면 쫓아가서 막 지워져요. 그럼 이거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요 놈은 팩토리얼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해보면 이런 거야. A2 나누기 이렇게 쓸까요? 이 나누기를 이렇게 A2 나누기 A1 이거는 1 곱하기 2분의 3이에요. A2분의 A3는 2 곱하기 3분의 4고요. A3분의 A4는 3 곱하기 4분의 5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야. 하나만 더 쓰고 일반화 가볼게요. A4분의 A5는 4 곱하기 5분의 6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N-1분의 AN 이렇게 가면 여기다가 지금 N-1 넣은 거니까 N-1 N분의 N 더하기 1이고요. 이거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곱하면 이렇게 훅훅훅 다 날아가겠죠? 좌변에 A1분의 AN이 남아요. 우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 2하고 3, 3하고 4, 4하고 5, 5하고 6 이렇게 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요 3은 요 3이랑 약분되고요. 요 4는 요 4랑 약분되고요. 요 5는 요 5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중에 누가 약분될 거냐면 요 녀석이 약분될 겁니다. 지금 분모의 뒤에 있는 게 계속 약분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1, 2, 3, 4, n-1 이건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n-1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분자는 어차피 요거 하나 남겠죠. n 더하기 1 분모에 2 하나 남겠죠. 2분의 n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AN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말했지만 얘는 일반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하자면 구할 수 있다고요.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니까. 그죠? 어쨌든 얘는 A5분의 A2를 찾으세요니까 뭐 A5분의 A4, A4분의 A3, A3분의 A2 걔네만 찾아서 싹 곱하시면 답이 되긴 하겠죠. 그죠? 밑에 건 이건 우리가 배운 점화식 중에 없어요.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점화식 중에는 없죠. 이게 왜냐면 지수에 어떤 숫자 들어있는 건 없었잖아요. 뭐 AN이랑 AN 더하기랑 둘이 뭐 빼든지 나누든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제곱을 하겠다고? 이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경우엔 그냥 넣어서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대입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뒤에
수학적 기납법은 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없으니까 그 레벨 1에 9번, 10번 두 개랑 레벨 2에 6번, 7번 그리고 레벨 3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수학적 기납법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문제 좀 풀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수학적 기납법 하고 레벨 3는 내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였냐면 그 약간 도미노 같은 거였다고요. 이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자동으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중간에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다음 건 당연히 쓰러지는 거야. 그것만 보여주면 첫 번째가 쓰러졌네? 두 번째도 쓰러지겠지. 그럼 두 번째가 쓰러졌으니까 세 번째도 쓰러지겠지. 세 번째가 쓰러지면 네 번째도 쓰러진다고. 마찬가지로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자동으로 성립하고 그럼 2일 때 성립한 거니까 3일 때도 성립할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그 뒤로 쭉 다 성립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정 자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얘는 이 예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제가 증명했어요. 그 연쇄소거 설명하면서. 그렇죠? k 플러스 1의 세제곱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 보시면 이 과정에 따라서 항상 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는 1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게 1이야. 그죠?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의 제곱이고 우변은 6분의 1, 2,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일단 K번째 거 참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위에 식 그대로 K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실상 n에다 K 플러스 1 넣은 상태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좌변에 n에다 K 플러스 1 넣은 상태라는 건 얘랑 뭐가 차이 나는 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이 차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간 과정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우변에 있는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다 라는 소리예요.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잖아. 거기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요. 참고로 이거 쓰실 때 꼭 써야 하는 게 누구냐면 이거 써야 되고요. 요것도 써야 되고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중간 거. 뭐 우린 물론 서술형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의미는 없지만 이거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참인 명제고요.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건 항상 참인 명제만 증명할 거거든요. 어차피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이 중간 과정 당연히 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등식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해될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내가 K 넣은 거 성립한다고 했더니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내가 아까 가정했던 과정을 거쳐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식이 되더라. 봐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는 거잖아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고 그래서 1, 2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녀석은 당연히 뭐 서술형으로 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오게 되고 이 박스 문제가 꼭 기납법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뭐 그 점화식으로 일반항 구하는 것도 옛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일반항 구하는 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박스 문제인데 박스 문제는 좌변 우변 비교해서 뭐 들어가야 될지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좌변 보시면 1에서부터 m 더하기 1까지 k 어쩌고 저쩌고지. 얘는 1에서부터 m까지 어쩌고 저쩌고지. 이 안에 시그마 뒤에 들어있는 식이 똑같이 생겼네요. 둘이. 그죠?
그럼 뭐만 차이 나는 거야? 1에서 m 더하기 1까지고 얘는 1에서 m까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k 자리에 m 더하기 1 쓴 거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둘이 같아질 거니까. 예쁘게 쓸 필요 없고 이 자리에는 k 자리에 m 더하기 1 쓴 거 곱하기 2에 m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냐? m 더하기 1 빼기 k 더하기 1이야? 보이지도 않네. m 더하기 1 빼기 k 더하기 1. 이니까 요 k 자리에 m 더하기 1 쓰는 거라고. 그럼 m 더하기 1에서 m 더하기 1을 뺄 거기 때문에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딸랑 얘가 남을 거다라는 소리고요.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고 보면 지금 우변 요거 두 개 보잖아요. 가는 둘이 똑같이 생겼죠.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어디 있을까? 아까 가정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차이는 뭐가 나는 거야? 좌변에 보시면 k에 2에 m 빼기 k 더하기 1이고 m 더하기 1 빼기 k 더하기 1이야. 더하기 1만 차이 나죠. 2를 곱한 거야 그냥. 이 식 전체에다 2를 곱한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 식 전체에다 2를 곱한 게 들어가야죠. 나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그냥 이거 곧째로 들어가는 거다. 그냥. 거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그죠? 뭐 그 뒤로는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가 나에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앞에 있는 애들이랑 왔다 갔다 잘 유추해 가면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뒤에 가서 뭐 유제 해보시고 레벨 2에 뭐 혹시 해야 될 건? 얘는 어때? 됐어? 8번? 얘도 보면 가정했던 거 그대로 가져갈 건데 하필이면 양변에 얘를 곱했단 말이지. 그럼 오른쪽에 써야 될 건 요거에다가 이거 곱한 걸 쓰는 건데 분모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쁘게 안 써도 된다고.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2k 팩토리얼에다가 4k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 둘이 비교하라는 건데 가는 똑같이 생겼네. 그럼 분모가 뭔가 달라졌거든. 갑자기 2가 생겼고요. k 팩이 k 플러스 1 팩이 됐어요. 그럼 나에 누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약분돼서 다시 k 팩이 될 거니까. 그게 이건가 봐. 알게 뭐야. 뭐 그런가 보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 나를 대충 찾으면 된다고요. 어차피 식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어떤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할 거라서 식을 더 예쁘게 정리하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찾아보시면 되고요. 레벨 3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풀어봐야 될 만한 문제들.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는 문제 1번, 4번, 뭐 1, 2, 4번. 2번은요? 1, 2, 4번, 2번도. 3번은 필수 없고 3번은 약간 귀찮은 문제. 2가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